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6시 21분이에요. 아, 갑자기 좀 잠이 와서, 에이, 자야지 해서 이빨을 이렇게 막 방금 치카치카치카 닦고 있는데, 아, 이 이야기는 해야겠다. 내가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던 주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어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어른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른이 없어서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망할 뻔하거나 아니면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요 근래 뭐 포 이그젬플 진자림이라고 자림이 같은 경우도 주변에 어른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런 일까지 가지도 않았단 말이야. 야, 왜 탕후루 집 옆에 탕후루를 차리냐고. 너 여태 이거를 얘기해줄 어른이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단까지 나게 된 거잖아.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어른이란 단어에 나도 뭐 나이로 따지면 어른이 맞지만 사실 나도 한 번씩 행동할 때 내가 되게 애새끼 같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 솔직히 난 좀 애새끼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래도 이 땅의 시니어로서 그래도 나름 액면가는 연장자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른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남. 근데 당장은 뭐 좋은 단어보다는 좀 약간 과거에 불편했던 단어가 좀 많이 생각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내라던가 아니면 뭐 중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근데 가장 어른다운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난 그게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내와 배려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약간 느낌 좀 다른 게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 어른다운 거를 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복돌이를 기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되게.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우리 복돌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그런 어른다운 소양과 어른답게 행동하는 법이랑 연결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기르시면 느끼겠지만 고양이란 동물이 진짜 지 젖대로 진짜 지 젖대로 행동합니다. 진짜 젖대로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그지? 귀여움 원툴로 살아남은 동물답게 굉장히 귀엽고 그런데 나는 복돌이를 기르면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내가 뭐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 근데 첫 번째로 내가 느꼈던 건 정말로 사람은 지 좆대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복돌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맨날 방에 밤에 잠깐 나갈 때마다 아니면 혹은 며칠 나갈 때 불을 항상 켜두고 나갔어. 왜 불을 켜두고 나갔냐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밤 되면 깜깜한 복돌이가 무서울까 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깜깜한 게 되게 무서웠거든. 솔직히 어렸을 때 깜깜한 게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기 목도리도 깜깜한 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고양이를 기르니까 이거 찾아보잖아. 고양이는 어두운 게 눈이 더 편하대. 고양이는 그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내 유튜브 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돌이 외롭지 않아요? 다른 고양이 한 마리 입양시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고양이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합사라는 거는 여러분 개 합사랑 완전 달라.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애들이 커서도 잘 지내는 편이긴 하는데 근데 커서도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다묘 가정에서는 항상 다 느낀 게 사이 좋은 애들이고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 그러면 그 다묘 가정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공간이 되게 넓어야 돼. 서로 영역이 안 부딪히게 하는 게 최고란 말이야. 그럼 그들은 평생 안 봐,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복돌이 아비시니아는 좀 합사가 잘 안 되는 고양이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복돌이한테는 내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게 나한테는 의지를 많이 하는 걸 내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하나 놓다가 복돌이 인생이 완전 개 엿되는 수도 있다는 거지. 개 엿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만지고 싶지만 만지는 걸 고양이가 싫어할 때도 있어. 물론 복돌이는 내가 그냥 만지고 이러면 이렇게 간식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골골골 거리지만 그런데도 복돌이가 싫어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또 만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양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기 좆대로 생각하고 좆대로 행동하고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친구들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 근데 옛날에는 친구들한테 내가 날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공교롭게도 큰 거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절대로. 근데 작은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잡고 얘기를 했던 게 내 딴에는 내 친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 친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좆도 도움이 안 되거든. 내 친구만 짜증이 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봤자 아무런 영양가가 되지 않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양이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들도 고양이한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경우도 많은 거고, 그러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뭐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요새 들어서 많이 느끼고, 그 배려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편하게 행동해 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한다고 이것저것 막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상대방이 이래서 좋다, 편하다라고 느끼게 해줘야지. 그제서야 그 배려라는 게, 여러분들의 호의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비슷한 예로 그런 것도 있었어. 저희 집이 이게 저희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이게 같이 울산에 살았으니까 막 같이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 형 집 있으면 잠깐 들려서 갖다 주고 갈까? 라고 얘기해, 아빠가. 나는 뭐 그래 형도 하나 주지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주지 못하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왜 이렇게 야발이 없게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말은 뭐냐면 그러면 형수가 더 불편해한다라고. 괜히 뭐 딸기 같은 거 조금 더 준다고 주렁주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딸기 줘봤자 형수가 더 불편해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불편한 것도 좀 약간 속상하긴, 약간 좀 섭섭하긴 한데, 근데 요즘 그런 뭔가 며느리들의 기본적인 패시브를 봤을 때 그냥 시댁에서 연락 오는 것 자체가 존나 싫은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른답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좆대로 생각하고 좆대로 행동하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꼈을 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게, 이게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어른다운 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 가지 뭐 상충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진짜 아무런 하등에 쓸모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부모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야. 자식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피가 되고 살이 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호의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호의로 이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 뭔가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정말로 좋아할지 불편해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어른인 것 같아. 그래서 포 이그젬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여자가 여러분의 카톡을 씹었지, 읽고 씹었어. 그거는 야, 이 갓새끼야, 나한테 연락하지 말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연락이 없어? 여러분들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지. 하지 마. 그냥 보내지 마, 알았지? 근데 카톡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압니다. 저 새끼한테 고백을 하려는가 보다. 압니다. 들으면 불편해. 그걸 기어이 찾아가가지고 고백 공격을 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어른다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굳이 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나의 주변이나 스쳐가는 사람한테까지도 좀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배려란 게 몸에 배기는 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좀 어른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가 복돌이 안 건드릴게, 알았지? 안 건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복돌이 안 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